노인성 질환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 척추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됐습니다. 치료법이 한정적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환자의 상태와 의지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됐죠. 지금의 수술법들은 이제 근육을 유지를 하고 병변만 제거하는 그런 수술법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근육이 병변을 제거하고 나서 다른 조직들이 나아야 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빨리 권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해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30대에서 재활하는 거나 70대에서 재활하는 그런 속도의 차이는 좀 생기겠죠. 그런 이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제외하고 배제하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강도를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바로 통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길게 보시고 치료하면은 척추 재활 근육 운동만큼 여러분의 척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건강의 중심에는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수술로 병변을 제거해도 코어 근육이 약하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코어 근육을 잘 단련한 경우 수술하지 않아도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통증 해결에 도움을 주는 코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빠른 회복을 이끄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병원장. 근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튼튼한 척추를 만들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황진호 병원장. 환자 맞춤형 치료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찬 병원장. 박상호 씨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척추 질환을 앓다가 익히게 된 자세인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지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큰 화분을 들다가 허리가 뚝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후로부터 허리를 못 쓰게 될 만큼 망가질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고 누워도 편하지 않고 앉아도 그렇고 운전 같은 경우는 못하게 될 정도로 많이 아프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병원에 찾아 치료를 받아봤는지 모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를 느꼈죠. 그러던 중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흡법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은 이 자료 외에도 통증 클리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침도 맞고 병원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침 맞고 물리치료 받을 때는 그 당시 효과 한 2시간. 그래도 하도 아프니까 거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해왔죠. 나이가 들면 더 심하겠지 하는 어떤 절망감. 그래서 오래 못 살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자꾸 느끼면서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 이 병원에도 신뢰를 못 갖겠고 이 치료도 신뢰가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제 호흡법을 터득하게 되니까 이 생활에 조금 활력이 생기는 거죠. 예. 복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호흡법과 함께 3개월 전부터 여러 운동과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하자 증세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죠. 실제로 병원에서 자세한 진료를 진행해 본 결과 지금처럼만 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제로를 하면 지금 좋아진 상태는 60% 이상. 이제 앞으로
꾸준히 생활해 나간다면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는 많이 좋아지겠죠. 몸에 이제 완전히 호흡법이 자리 잡으면서 지금은 이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죠. 잠시 긴장돼 버리면 호흡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걸을 때, 그다음 일을 할 때, 계단 오를 때, 내릴 때 호흡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면 흡, 단단해요. 호흡. 단단하죠.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조절해야 돼요. 후 아니고 들이마시면서도 짧게 흡 호흡법을 하게 되면 흡 하면 여기에 근육 탄탄하게 들게 돼 있어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의 중요성까지 알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박상호 씨는 늘 호흡을 의식하면서 허리가 꼿꼿한 자세를 몸이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적 변화는 첫째, 요추가 튼튼해졌어요. 허리가 항상 해벌레에 있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가 있어 복근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단련되고 있다. 이 복근이 무너지면 허리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복근이 들어감으로써 다리에 저리는 현상도 없어지고 어깨, 목, 이 척추는 요추는 목, 어깨, 허리하고 다 관계됩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복근을 자연복대로 만들면 어깨, 그다음 목, 다리 저림 현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걸음걸이가 오랜 통증과는 멀어 보이죠.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박상호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치료해 볼 거는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한 7, 8년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허리 통증에서 자신의 노력은 하지 않고 병원에만 의존했던 저 자신이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이끌게 됐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일반인들도 호흡법이라면 신뢰하지 못할지 언제 모르지만 이 호흡법이 진정 실천하게 되면 몸의 고통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생각하고 오랜 시간에 단련을 시킨다면 뭐 건강하게 요통 받지 않고 건강하게 병원 생활에 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뭐 보조기도 차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지속적인 보조기를 참으로써 본인 스스로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척추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을 계속 유발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것이 이제 코어 근육 또 척추의 근육을 훈련하는 걸 가르쳐드렸고 그거를 하시면서 바로 보조기를 떼고 능동적으로 본인 근육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감소되셨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척추, 코어 근육 운동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박성호님이 갖고 있는 그 근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들어왔거든요. 이제 곧 부분 마취해서 할 거고 지금 자세 잡기도 힘들죠 지금. 필요한 디스크만 제거하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끝난 다음에 한 뭐 몇 시간 있다가 보행할 수 있으니까 힘드실 거예요. 지금 빨리 진행할게요. 며칠 전 급성 통증으로 구급차를 타고 내원한 배성식 씨.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이제 보통 이제 디스크가 터졌더라도 이제 많이 아파하는 분도 있고 조금 아파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도 터져 있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증상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눌러왔지만 다리가 잘리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부분 마취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합니다. 요 보면 이제 요 파란 게 이제 염색된 디스크인데 하여튼 터져 있는 디스크가 잘 제거됐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요 하얀 게 신경이거든요. 신경도 잘 풀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보통 이제 부분 마취하기 때문에 6시간 뒤면 걸어도 되거든요. 하여튼 보행도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예.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줬습니다.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뚫리면서 통증이 많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기구 자체가 이런 펜 정도의 어떤 굵기 정도만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디스크의 어떤 터져 있는 디스크나 디스크의 어떤 병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후에 보셨다시피 결과는 좋으시고 추후에도 재활하기도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게 후회가 될 정도인데요. 100대 100이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이제 미소가 보이잖아요. 설마 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딱 내려앉는데 이게 어떻게 잠시도 아닙니다 이게. 근데 신호는 왔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건강 때문에 정말 괜찮겠지 이랬는데 이게 진짜 내가 당연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제가 좀 밀린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은 이런 건 아닌데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불하더라고요. 이거 마무리 좀 짓고 이렇게 직장으로 생활로 들어가려고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빠른 재활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강도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면 큰 무리 없이 이제 재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육시키고 저희랑 이제 소통하면서 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제 하다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당연히 통증이 오면 운동을 했는데 운동 직후에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운동을 조금 중단하라고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허리 근육이 많이 위축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근육이라 얘기하거든요. 식spek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장요근하고 뒤에 기립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운동들을 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부터 서서히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거예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 운동 치료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코어 근육의 핵심인 기립근의 손상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을 취하지 않아도 근육을 강화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밥 먹으면 약간 뭐 하면 따고 이러면 탁 풀리는 거 있잖아요. 은칫다는가 그런 느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좋은 운동 중 하나는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운동 자세가 마치 뒤집힌 벌레를 연상케 붙여진 이름인데요.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코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들어 올려 척추 기립근을 단련하는데요. 난이도를 올려 팔을 앞으로 곧게 뻗으면 등 근육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보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그 데드버그 운동이라든가 호흡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안에 이제 심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으시고요. 그 이제 심부 근육을 강화한 다음에 안에 이제 도수에서 약간의 운동을 가르쳐 드렸지만 이제 저희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심부 근육에서 이제 좀 더 큰 근육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좀 짧고 이런 데서 잘 모르잖아요. 금방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일단 기본적인 거, 금방 우리 김문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는 제 머리에 와가지고 제 집에 침대에서라도 기본적인 거는 내 몸에 맞게끔 실천을 하려고요. 수술 전에 느낀 통증 지수가 10이었다면 이제는 0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보란 듯이 달라진 일상이 배성식 씨에게 밝은 웃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솔직히 좀 날아갈 것 같죠? 지금 뭐 어떻게 솔직히 전화 몇 통 했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라고 친구들한테 좀 전화 몇 통 돌렸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회사에 바로 통보를 하려고요. 난 단방향을 그동안 쭉 해오셨잖아요. 예, 예. 정 기자님 대가인데 내가 이 단방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 때문에 이런 식의 재활도 되더라. 나만 갖고 있는 노하우 있다면 뭐 어떤 거? 뭐 최근에는 이제 다들 이제 빠른 재활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들 업도 있으시다 보니까 병원에 나오는 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활 같으면 이제 병원에서 하는 재활만 생각들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재활 운동이라든지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코어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바른 자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치료에 참여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아프면 환자분들이 오면 그냥 수동적 치료라고 통증만 조절해 드렸는데 요즘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저희가 치료에 참여하도록 계속 의료진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자꾸 알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김주식 씨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작년 겨울입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보행장애가 생겨 구급차로 이송돼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이 허리가 직접적으로 아픈 것보다는 방사통 때문에 이제 엉치부터 시작해서 뭐 허벅지, 종아리, 뭐 발바닥, 발가락까지 특히 발가락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는 칼로 이렇게 후벼 파는 듯한 그런 고통까지 솔직히 참기 좀 많이 힘듭니다. 초기에 이제 그 전도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디스크 증상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한 3개월 있다가 조금 무리한 행동 하면서 이제 갑자기 급성으로 온 거죠. 쩔뚝거린지 지금 언제부터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다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시행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심각한 통증이 생기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다 보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요.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위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그런데 척추신경의 가운데로 탈출하는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요추 5번에서 천추 맨 마지막 마디인데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신경공 외축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근육을 많이 손상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매우 좁은 공간에서 제거해야 하는 신경공 외측 디스크는 MRI 검사를 해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추 5번, 천추 1번의 신경공 외측 디스크는 요추 4번, 5번의 척추관 협착증과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디스크를 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제거할 수 있지만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빼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후유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재활 치료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근육은 유지를 하고 원인이 되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수술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 허리 근육을 길러줄 겁니다. 척추가 튼튼하게 지탱돼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디스크 재발을 막을 수 있나요? 수술 잘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수술은 빼는 작업만 하는 거고, 남아있는 디스크를 유지하는 거는 그 하중을 같이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 치료가 디스크 재발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바로 직후에 운동 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허리 운동을 어떻게 하고 허리 근육을 어떻게 쓰고 자세를 어떻게 잡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거를 배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소 침습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감압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육을 많이 손상시키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데라서 이번에는 이제 개방 수술을 안 하고요. 그 내시경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근육을 살리고 그다음에 디스크만 딱 제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대해 살펴보면서 다른 구멍으로 들어간 수술 기구를 이용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척추 수술의 트렌드로 떠오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작아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 외에도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해외 의료진들의 연수도 늘고 있죠. Dr. Choi has spread biportal endoscopy surgery here in Korea, and we have tried to start in Spain. Since the first time I met him is 7 years ago, he has developed a lot of skills in the technique. And his skills are really amazing. He has been changing some details, and nowadays I think that the technique that he has developed is really effective. 근육을 보존하는 게 이 척추 수술의 후유증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디스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통해서 뼈를 타고 뼈 밑으로 통해서 디스크에 도달을 해서 디스크를 잘 뺐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그냥 저녁 때 되면 걸으실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 바로 운동 재활 치료에 들어가실 겁니다. 병변을 제거하면서 김주식 씨의 통증은 금방 줄어들었습니다. 혼자서 거뜬히 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는데요.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 치료법을 적용한 덕분입니다. 그전에는 방사통 때문에 잘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환자분 워낙 건강하신 분이시라서 수술 끝나자마자 잘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지금 몇 개월 지나셨기 때문에 신경도 붓고 다리가 저림이 있을 건데 빨리 회복하신 것 같아요. 네, 디스크가 잘 제거되면 경과가 좋습니다. 정밀검사상에서도 신경의 이동을 방해하던 디스크가 잘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죠.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척추 재활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호흡법과 스트레칭 등을 통해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습관을 길러봅니다. 디스크는 조금씩 퇴행성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게 20대로 가지는 않고, 우리가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허리를 잘 유지를 하려면 근육을 잘 보존하고, 근육을 잘 보존하는 거는 모셔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매일 하시고 스트레칭을 해줘서 근육에 피가 잘 돌고, 근육이 뼈에 붙는 자리를 인대라고 하는데, 스트레칭은 인대를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인대하고 근육의 강화가 같이 잘 돼야 허리를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꾸준한 관리가 관건인데요. 오랫동안 문제없이 허리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가족과도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허리 근육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잘 해낼 수 있겠죠? 훨씬 지금 수술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있고요. 운동해보니까 큰 무리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못 놀아줬는데 애들이랑 같이 자전거 좀 많이 같이 놀아주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애기들이랑 뭐 이렇게 일주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야 재활이 돼요. 그리고 재활이 돼야 또 통증도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얘가 이제 뭐라 그럴까 동전의 양면 같은 애들이거든요. 이게 뭐가 먼저다라고 말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어떤 식으로 딱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좀 딱 프로토콜을 하고 계신지. 기존의 척추 수술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제 개방 수술을 하고요. 근육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구조를 병변을 치료를 하고 유합술, 나사 고정술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차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허리를 굽혀서도 안 되고 자식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을 가면서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환자분들도 허리 수술을 하면 꼼짝 마. 허리 수술하면 움직이면 안 돼. 돌아다녀서도 안 돼.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수술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의 수술법들은 옛날의 수술법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잘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나사 고정술을 하셔도 내시경으로 해서 대부분 근육이 보존된 상태에서 근육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 고정술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기에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오히려 근육을 더 써서 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합니다. 하고 운동을 수술 후에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협착증 때문에 신경기능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재활로 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환자분들이 왜 수술 후에 저린 건 좀 나은 것 같은데 계속 힘이 없다? 계속 걷기는 힘들다, 보행량은 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운동량이 떨어져서 근력이 그 수술 전에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을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허리는 절대 모셔두면은 낫질 않습니다. 김형준 씨는 작년 4월 다리와 엉치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아 한동안 잘 지냈지만 지난 6월에 목발을 짚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걷기도 진짜 힘들었고 이제 무슨 현상이 최고 두드러지냐면 해음부 쪽에 해음부라 그러면 전립선 쪽이겠죠. 그쪽이 땡겨 올라가고 쫙 달라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와 심각한 마음속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 상태에서 병원에 달려왔는데 허리가 아파도 이제 뭐 좀 걷기는 걸었는데 그거는 불과 걸어 보인 천복이네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걸음걸이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조금 흔들림이 있죠. 다리가 흔들림이 있고 걸음걸이가 흔들림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충분히 걷고 그래도 좀 불안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지팡이를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짚으면서 걷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척추관, 신경근관, 추간공 등이 좁아지면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아파 수시로 쉬어가야 했죠.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 마비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잘 지내셨어요. 뭐 시술해놓고
지낼만 하시게 지내셨는데 또 너무 아직은 또 60살밖에 안 돼서 수술은 좀 나중에 하셔라. 그 정도로 심하신 협착증이셨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외래로 오신 거예요. 막 지팡이 짚고 절뚝절뚝 뭐 아파서 꿈쩍도 못하게 와가지고 이상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시면은 열의 9은 이제 디스크 파열을 동반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이게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터진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이제 엄청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크 터진 것만도 아픈데 협착증이 있어서 공간이 없는 거죠. 유격이 없는 상태에서 터져 나오면은 뭐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데 이상하게 환자분은 이제 회음부의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이제 마미증후군이라는 거로 의심이 되시는 거죠. 엉덩이 윗부분에 신경다발이 심하게 눌려 손상된 상태를 말하는 마미증후군.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자. 원래는 저는 이제 디스크는 수술하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마미증후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회화된 디스크. 근데 도저히 뭐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힘도 좀 떨어져 계시고 뒤뚱뒤뚱 거리시고 지팡이 짚고 하셔서 급하게 이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해서 이제 협착증 내시경으로 협착증 해결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다 제거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수술하고 다음 날 또는 한 일주일 이내에 좋은 호전 증상을 보이면은 대부분은 회복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 회복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경을 압박한 원인들을 제거해줬습니다. 지금은 재활 운동을 통해 근력을 길러주고 있죠. 마미증후군은 특히 사후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손상된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발바닥의 마비 증상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어 꾸준히 관리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다리하고 좀 지금 불편한 거는 조금 완전히 나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 육체적으로 좀 편하고 마음적으로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운동도 좀 하고 뭐 크게 취미생활을 운동과 연결된 건 크게 없는데 제가 지금 산에 좀 가고 싶고 그건데 지금은 꿈 같은 현실이고 차후에 좀 나아지면 산 쪽으로 해갖고 등산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재활 치료로 먼저 비수술 치료를 트라이하고 정 안 되는 환자를 저희가 수술하는 거지 뭐 저희가 수술 케이스를 보여드렸다고 해서 모든 디스크 환자를 수술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상책이 아닌 거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척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술하면 다 낫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술하지 않고도 낫게 하는 것이 가장 척추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아무리 양방향이든 단방향이든 내시경 수술을 해서 아무리 근육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 아무 터치도 않는 것이 가장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진정한 그 근육을 보존하고 척추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의 기본 컨셉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파열된 환자를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 관찰하는 삶을 아마 쭉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척추 질환을 수술 없이 운동 치료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보행이 어려워진 미정혜 씨는 직장 때문에 수술을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8주간의 운동 프로젝트로 증상 호전에 도전해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 터지기 전에는 왼쪽 허리가 아팠거든요. 허리 아프면서 이렇게 밑에 발목까지 저렸었어요. 근데 터지고 나니까 허리는 오히려 안 아프고 다리,
종아리 있는 쪽, 근육 쪽이 많이 당기고 아프더라고요. 온 집안 식구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밤에.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겁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니까.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 치료를 한번 해보자, 같이. 열심히 도와주겠다.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모든 척추 질환을 운동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술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면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는 게 또 다른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위정혜 씨의 경우 꾸준한 재활 치료에 기대를 걸어볼 가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4번, 5번 요추 4번, 5번 디스크가 터지셔서 뭐 극심한 통증으로 오신 단계이기 때문에 뭐 터진 디스크의 특징은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땡큐 디스크 재활 치료 잘 하면은 이건 반드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면은 전 반드시 좋아지십니다. 재활 치료로. 네. 운동 프로젝트는 환자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정밀 검사상의 상태와 통증 정도를 바탕으로 해 약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요. 척추를 잡아주는 힘이 점점 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갈수록 통증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운동을 하고 나면 현재 통증 정도를 수치화해 이전과 비교하면서 변화를 느껴볼 겁니다. 자연 흡수된다 그렇게 저희가 표현합니다. 1단계가 이제 첫 6주 동안에 통증을 잡으면서 코어 운동 중심의 척추 운동 재활 1단계에서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2단계는 3개월 정도까지 해서 터진 디스크가 흡수되는 과정을 아마 하시게 될 거고 그때 코어 운동 집중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저희가 슬기로운 척추 생활이라고 얼마나 유지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지 않게 하는 법들, 생활 교정, 또 습관 교정 하면서 코어 운동을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게 아마 3단계에 걸쳐서 치료하실 텐데 한 1단계 정도에서 통증 다 감소되는 것까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운동 1주차입니다. 10이었던 수치가 운동 시작 전과 비교해 1 줄었습니다. 위정혜 씨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줘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위주로 딱딱하게 굳은 인대와 근육을 풀어줍니다. 신경이 내려오는 루트를 따라서 둔부를 조금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신경이 원활하게 좀 내려올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아무래도 평소에 긴장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풀리니까 흡수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긴장이 풀리면서 신경적으로 원활하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회복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자분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후 하면서 편하게 호흡 한번 해볼게요. 할 때 풍선이 쪼그라든다 생각하시고 후 하면서 후 하면서 배에 힘을 탁 줘보세요. 그렇죠. 호흡법을 통해 코어 근육을 기르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복부의 힘만 강화해도 같은 동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통증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도 배워보는데요.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서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병원 밖에서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좀 힘을 많이 주고 상체 힘을 많이 뺀다든지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만 좀 기억을 잘 하시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허리 신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자 하는 허리 부분이 고정이 잘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배를 바닥에 고정을 잘 한 상태에서 허리를 든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혼자 운동하실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아프거든요, 사실. 되게 아픈데 그 아픔도 짜릿함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그래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운동에 임하는 위정혜 씨.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치료하실 때는 이완을 시키는 과정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셨고요. 걸음걸이도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누를 때나 치료 중일 때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도 걸음걸이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긴장도가 높은 부위가 남아있는데요. 긴장으로 인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전반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팔다리의 긴장도가 너무 높은 상태라서 일단은 팔다리 쪽에는 힘을 최대한 빼는 스트레칭이나 긴장 이완시킬 수 있는 근막 이완 이런 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을 몸통에서 중간에 잡아줘서 조금 더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오늘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의 통증 점수를 매겨봅니다. 통증 감소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이 많이 느끼죠. 그동안은 많이 안 움직였구나 그 생각해요. 평소에 이렇게 했으면 안 아팠을 텐데 이왕 뭐 디스크가 터져서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하고 나니까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살도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허리 그거 치료하면서 살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대로 꾸준하게 하면 그거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통증 지수가 9였던 지난주와 비교해 6으로 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치료에 제법 익숙해졌는데요. 자세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허리에 실리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히 휴식을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를 비교했는데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야. 일어나서 한 5분 쉬어야 돼. 1시간 했어. 아직. 합시다.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기울여 봅니다. 운동을 반복하면서 코어 근육을 길러준 덕분에 몸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좋네. 많이 좋아졌다. 살짝 높여주면서 허리를 민다는 느낌을 가져. 허리를 세운다. 그렇죠. 요게 정상이야. 다리에 힘을 실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거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게 된다는 건 증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걸음걸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지만 좋아요. 집에서 할 때 너무 무리가 있으면 걸상 위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해도 돼. 걸어줘도 돼. 그렇게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복압이 올라가거든. 골반에 힘이 들어가니까. 호흡법 좀 볼게요. 복행근이라는 애가 활성화돼요. 그지? 그러니까 복대를 여기 찬 거랑 똑같다는 뜻이세요. 그 복행근. 지금 하고 밀어낸다. 천천히 해보셔. 지금 좋아. 아주 좋으셔. 이 상태에서 이걸 유지한 채로 뱉어봐. 다시 들이마셔. 그렇지. 지금 좋아. 호흡법 잘하네. 비교적. 이 상태를 하루 종일 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항상 복대를 찬 것처럼 생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통증 지수를 기록합니다. 복부와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걸음걸이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시작하신 지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그때 못 걸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간단한 주사하고 저 운동 치료만으로 지금 거의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저 상태로만 가면은 제가 1단계 목표를 편안하게 걷고 일상생활 하는 게 목표고 그게 6주 안에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한 2주밖에 안 되셨는데 달성이 됐고 그 다음 단계는 계속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서 2단계, 3개월째까지 아마 MRI를 찍어서 자동 흡수가 되는 과정을 아마 보여드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통증 많이 조절된 상태에서 지금 1단계 운동인 호흡법 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주보다 통증이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한층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두 발로 서서 하는 운동도 거뜬합니다. 고무밴드의 탄성을 이용해 하체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을 굽히고 일으키기까지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통증이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치료 4주차, 통증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꾸준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운동 치료로 통증 감소를 경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요. 운동을 하지 않아 근력이 빠지면 다시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생활해야 합니다. 흉추가 너무 말렸어, 여기가. 근데 이게 튀어나와서가 문제일 수 있지만은 얘가 안 들어가서일 수도 있어. 여기가 너무 밋밋해 지금. 이거를 내가 맨 처음에 기억나나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턱받침으로 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라고 했잖아. 근데 처음에 이거 하나도 못했잖아. 근데 지금 완전히 이게 된단 말이야. 그게 좋아지신 거야. 근데 그거를 해서 허리에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 6주차의 통증 지수를 매기는 위정혜 씨. 통증이 조금 상승했지만 증상이 더 악화될까 봐 걱정되진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요. 바른 자세를 해서 허리를 펴주는 저희가 신전 운동이라고 하고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은 척추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들어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감소되고 염증이 감소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요. 통증이 줄어들면 더 많은 재활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재활을 하면은 더 많은 통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좋은 사이클을 돌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잘 한 번만 환자가 탑승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좋은 코스로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 그 다람쥐 쳇바퀴에 올라타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하신 건데 아주 럭키하게 위정혜 님이 잘 탑승하시게 돼서 치료가 완쾌됩니다. 운동 프로젝트의 끝 8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마음가짐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꾹 참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통증은 다시 줄었습니다. 10에서 2로 통증의 80%가 사라진 겁니다. 정밀검사상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내원 당시 디스크가 파열돼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4, 5번 디스크 파열 있죠? 기억나죠? 네. 파열로 제가 아마 3개월 해보자 이런 말을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위정혜님 운동해보고 해서 알지만 이제 증상은 다 거의 좋아지셨잖아요. 이제 환자가 조급해하고 성급해하다 보면은 저희가 추적 관찰할 수 없고 떨어져 나가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위정혜 님이 제가 설득하는 거 다 이해해 주시면서 아주 집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거의 다 완쾌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척추 재활 운동의 기본은 조급함과 성급함을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죠? 요거? 네. 요거예요. 요거. 틀리네. 요건데 오늘 찍었어요, 2달 만에. 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디스크가 많이 흡수된 상태입니다. 정말 수술 없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희미해지는 것까지 보셨거든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완벽해서 재발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을 먹는 거는 본인이 먹어야 되잖아요. 훨씬 어렵고 수술하는 것보다 배로 힘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하게 왔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그러니까 깨가 생기지. 조금 한 번만 건너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찍은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완벽해지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셔서 아마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하셨어요. 네. 당당한 걸음걸이가 통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평범해진 일상이 꿈만 같습니다. 그게 과연 될까 의문은 했었어요, 솔직히. 그냥 너무 아프니까 해보자 해서 한 건데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좀 기어서 갔던 게 앉아도 되고, 앉아있던 게 서서도 되고, 걸었던 게 요번에 잠깐 뛰기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죽을 고비까지 갔던 정말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안 하고 싶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더. 근육은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운동을 생활화해야 근육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건강한 몸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에게 코어는 우리 몸의 안전벨트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허리의 중심 근육이거든요. 항상 이제 어떤 허리 100세의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 운동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지 하는 거를 대의명분 삼아서 전체적인 운동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허리 운동만 해야 된다, 코어 운동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코어도 단련될 정도로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약이 있죠? 뭐 저기 혈압약 있잖아. 당뇨 있으면 당뇨약 있습니다. 하물며 요즘 뭐 암도 잡아내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시종일과 오늘 얘기했던 근육,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sarcopenia 또는 근감소증이라는 거죠. 그거에는 현재 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뭐냐면 20대부터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 은행에다가 저축하듯이 근육 저축을 계속 해주셔야 나중에 60대, 50, 70대 가셔도 그거를 꺼내서 쓰실 수 있는 거지. 운동을 안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60대 가셨을 때는 이미 늦다. 그리고 약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모두 다 오늘도 본인의 근육을 근육은행에다가 저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는 코어다!